에너지 너무 공부를 막 하신 거 아닌가요? 창이 이름 안 썼어. 근데 너만 안 써서 이거겠지 뭐. 동아라. 그다음에 정인이. 이게 지난번 시험 본 시험지야. 자, 우리 그러면 시험지 먼저 한번 풀고 숙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까? 여러 가지 물체의 한 일에 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해준 일의 가장 큰 것은 그랬어. 자, 1번 2kg의 물체를 등속으로 1m 들어 올렸다. 자, 얘가 연지가 아래로 중력 받잖아. 자, 중력은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20N. 그럼 내가 걔를 들어 올렸다. 밑방향으로 힘을 준 거고 등속으로 올렸다는 건 가속도 제로라는 거니까 내가 당겨준 힘이 중력과 똑같이 얼마? 20N 작용해서 1m 이동시켰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하는 일은 W는 FS에서 20 곱하기 1이니까 얼마냐면 20줄이 되겠지? 자, 그래서 1번에서는 20줄. 자, 2번 1kg의 의자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했다. 얘들아, 들었다는 건 힘을 위로 줬다는 얘기고 수평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90도라는 거잖아. 이럴 때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2번은 월크값이 0. 자, 그 다음에 200kg인 바벨을 머리 위로 든 역도 선수가 30초 동안 서 있었다. 이번에는 S가 0이잖아. 그럼 역시 월크값은 0이죠. 자, 4번 수레에 20N의 힘을 주어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과 60도 각을 이루며 1m 끌고 갔다. 자, 어떤 식이냐면 얘한테 20N이라는 힘을 주긴 했는데 수평면과 60도 각을 이루면서 1m 이동시켰어. 자, 그러면 이때 20이라는 힘이 전부 일하는 데 쓰인 건 아니야. 수평힘도 있고 수직힘도 있어. 자, 60도니까 변의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1은 10N. 자, 루트 3은 10루트 3N. 근데 수평으로 보내는 데에 일한 힘은 10N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일한 양 얼마니? 그럼 주체가 된 10에다가 1을 곱해서 10주. 자, 5번을 보면 그러면 이번엔 수평면 위에 정제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7N의 힘을 줘서 얼마를 이동시켰다? 3m 이동시켰다. 그러면 7N이 한 일, 7, 3에 21. 그래서 일항량 제일 큰 건 바로 5번이 되겠네. 자, 2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제 있는 질량 1kg의 물체에 그림과 같은 힘이 작용했어. 자,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표시된 힘 말고는 작용하는 힘이 없는 거야. 자, 이랬을 때 11m 갔을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거 말고는 작용한 힘이 없으니까 얘가 바로 무슨 힘이냐면 알자힘이지. 자, 알자힘과 거리 관계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W는 FS니까 알자힘이 한 일이잖아. 자, 알자힘이 한 일 무슨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랬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죠? 자, 그래서 11m 갔을 때까지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근데 처음에 정제 있었으니까 처음 에너지는 없었고 11m 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변화량 그 자체야. 그게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가 m이 1, 속도가 v 제곱. 이게 알자힘이 한 일과 같은데 알자힘이 한 일, 알자힘 거리 관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에 해당되지? 자, 이 면적 계산하면 30에다가 4, 5, 20 더해서 얼마냐면 50이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V가 얼마냐면 10m/s 되겠네. 자, 그래서 10m/s. 자, 그 다음 3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 2kg의 물체가 놓여있고
10N의 힘을 60도 각도로 지금 준 거야.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일단 저 10이라는 힘은 오른쪽 위로의 힘이 모두 있어요. 자, 변의 길이가 1대 2대 루트 3이야. 2가 10이면 1은 5N, 그리고 위로는 5루트 3N. 자, 이렇게 해서 수평면을 따라서 수평으로 이동하니까 수직으로는 지금 안 움직이거든? 왜냐면 수직으로는 알짜힘이 제로니까. 어떻게 알짜힘이 제로일까? 자, 이 연지가래 방향으로 중력 mg 20N 맞죠? 근데 이때는 그러면 물체가 면을 누른 힘이 20만큼 안 돼. 왜냐면 위로 5루트 3을 살짝 들어 올려주니까 20에서 5루트 3을 뺀 만큼으로 면을 누르겠고, 그럼 면이 물체를 받쳐주는 수직 강력 20 마이너스 5루트 3 뉴턴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 물체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이거 20 마이너스 5루트 3으로 20보다 작은 거 맞아. 2번 1m 이동했을 때 운동에너지가 5줄이다 그랬는데 얘들아, 운동에너지 구하라고 했다고 1m 갔을 때 굳이 속력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알짜힘이 한 일과 어떻다? 같다. 근데 얘가 가는 동안 결국 알짜힘은 뭐야? 5잖아. 그러니까 5가 한 일이니까 5는 3일. 그래서 5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1m 이동하는 동안 물체에 해준 일은 10줄이다. 이게 틀렸네. 자, 얘 가는 동안 사실 5N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5N이 하는 일 5줄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물체가 1m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 2.5로 일정하다. 자, 얘들아, 이동하는 동안 5N이라는 힘이 결국에는 유일하게 남는 힘 알짜힘이고, 그것 때문에 2kg짜리 물체한테 가속도 생기잖아. 그럼 가속도 F는 ma로 n분의 F, 그럼 2분의 5 해서 가속도 2.5지. 자, 그 다음 5번 물체가 1m 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은 5N이다. 맞는 말이네. 자, 3번만 틀렸어. 필기 해가지고 가서 집에서 다시 풀어봐야 돼. 자, 4번을 보면 얘가 지금 이러한 빗면을 가고 있는데, 특히 B점과 C점을 지날 때의 운동에너지의 비는 얼마냐? 근데 여기 A점에서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그럼 얘들아, B점, C점을 지날 때 운동에너지가 생기는 이유는 다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지? 위치 에너지. 근데 봐봐,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 비해서 얘는 몇 미터만큼 감소한 꼴이야? 이때는 얼마만큼?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4대 2, 2대 1이니까 생겨난 운동 에너지도 몇 대면? 그렇지. 자, 그래서 2대 1, 2번. 자, 그 다음에 5번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 에 2kg짜리 물체, 얘를 자유낙하 시켰어. 자, 가를 보면 3m 높이를 지날 때 그때 운동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4배다. 그래서 얘들아, 자유낙하니까 처음에 속도가 없었거든?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없다가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생긴 건 역시 무슨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 그렇지. 그럼 위치 에너지 몇 미터만큼 감소한 꼴이야? 그렇지. 그럼 이만큼이 이 점에 왔을 때의 운동 에너지야. 그리고 지금 남는 높이가 3m, 이게 현재 포텐셜 에너지지? 그럼 운동 에너지 대 포텐셜 에너지 몇 대면? 3대 1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4배가 아니라 3배라고 해야 돼. 자, 그 다음 나를 보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자, 얘들아, mg 델타 h잖아. m이 2, 중력 가속도 10. 자, 높이가 12만큼 감소해서 240줄. 이건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240줄이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 생겼을 테니까, 운동 에너지 생겼을 테니까 운동 에너지 240줄도 맞는 말이지. 자, 나다. 지금처럼 오로지 중력, 그리고
그리고 탄성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 정제 있던 놀이기구의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 F와 그리고 중력이 함께 작용을 해서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P점까지 가. 자, 그럼 다음에 P를 지나치고 나서는 오로지 이제 무슨 힘만 작용하는 거야? 중력만 작용해서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또 Q까지 가요. 자, 그때 P까지의 높이와 그 다음에 Q까지의 총 높이 걔를 3h라고 했을 때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래. 자, 지면에서 0에서 Q에 도달할 때가 3초. 자, 그러면 1번 F는 중력의 몇 배가 되겠는가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H는 얼마인가 그랬어. 근데 얘가 결국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거리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자, 처음에 H 근데 최후 3H 그러면 이 거리는 몇 H야? 근데 얘가 속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처음에 정제 있으니까 속도가 얼마였지? 0. 근데 이동하는 F가 중력보다 커가지고 속도가 점점 어때졌을까? 증가. 그래서 이때 속도 V. 근데 이때부터는 또 무슨 힘만 작용해? 그럼 속도 어떻게 돼? 감소. 그래서 여기가 최고점이래. 최고점이라는 거 자체가 속도가 얼마 됐다는 얘기지? 0. 자, 그러면 얘가 속도가 커졌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운동이야. 그럼 얘의 VT 관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처음에 속도가 0에서 출발해서 V까지 커졌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오는 형태지. 근데 최후까지 운동한 시간 몇 초라 그랬어? 자, 그리고 앞 구간에서는 미즈의 F라는 힘이 작용해서 내가 가속도를 구할 수 없지만 뒷 구간은 무슨 힘밖에 안 작용했기 때문에 중력밖에 안 작용했기 때문에 뒷 구간의 가속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중력만 작용하니까 중력 가속도 G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지금 속도를 얘네를 다 플러스 방향으로 뒀다는 것은 위로 가는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뒀다는 얘기야. 근데 중력은 어느 방향이야? 마이너스. 그래서 가속도 마이너스 G지. 자, 그래서 얘들아 뒷구간의 가속도 VT 관계 그래프 기울기잖아. 그게 마이너스 G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또 여기서 내가 뭘 이용해 볼 수 있겠어? 여긴 H. 다음 구간은 몇 H 갔어? 2H. 문제 있는 정보 내가 다 때려 넣어야지. 자, 그럼 봐봐. VT 관계 그래프 아래 면적이 볼이잖아요. 그럼 이 작은 삼각형의 면적이 H. 그 다음 큰 삼각형의 면적은 몇 H? 2H. 그럼 얘들아 이거 몇 초니? 그치? 1초여야 1분의 같은 높이 2분의 같은 높이 해야 넓이 의디가 1대1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앞구간의 가속도 금세 나오는데 자, 기울기가 몇 대 몇이야? 2대1. 그럼 이때 가속도는 몇 G여야 돼? 2G여야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다 나왔어. 자, 물체가 위로 F, 아래로는 mg. 결국 얘한테 생기는 가속도는 R자임이 만드는 거지. 그게 바로 F-mg. 그게 MA인데 A가 몇 G야? 그래서 M 곱하기 2G 하면 2mg잖아요. 자, 넘기면 F는 몇 mg? 3mg. 그래서 1번 중력의 3배라고 해줘야 돼. 됐니? 자, 그 다음 2번. 그렇다면 H가 얼마냐? 자, 얘들아. H는 요 아래 면적이잖아. 그치? 자, 이거 면적 계산하면 되는데 얘들아. 이거 가속도 얼마라고요? 2G.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이거 20이잖아. 그럼 1분의 20해야 2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속도 얼마? 20. 그럼 H는 요 아래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0. 그래서 몇 미터? 10m가 되겠죠. 자, 그래서 H는 10m. 여기까지 가니? 자, 필기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그림과 같이 질량 2kg의 물체 A로 위쪽 수평면의 한쪽 끝에 고정된 용수철을 평형점으로부터 0.1m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A는 빗면을 따라 내려와 정지했던 3kg의 물체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였다. 자, 여기서 용수철 상수 K는 1000이라고 했어. 자, 한 덩어리가 돼서 얘네가 최대로 올라가는 높이 H는 과연 얼마인가 그랬고, 지금 여기 A라는 물체는 2kg이고 그 다음에 B라는 물체는 몇 kg? 3kg. 그럼 사실 너네가 결국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B가 같이 가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 H. 근데 얘들아, 얘네가 이 구간 같이 가는 동안 마찰 이때 어때? 오로지 무슨 힘밖에 안 작용해? 중력. 물론 탄성력이 작용하긴 하지만 탄성력은 이동 방향과 몇 도이기 때문에 탄성력이 수직항력이 작용하지만 수직항력은 이동 방향과 몇 도이기 때문에 90도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 둘이 충돌했을 때 합쳐진 후의 속도가 과연 얼마일 것인가? 그게 필요할 거야. 그지? 근데 충돌해서 합쳐졌을 때 속도 구하려면 충돌 전 A가 혼자 여기 떨어져 왔을 때 혼자 V0라는 속도 가지고 왔다 쳐. 그러면 충돌 전 충돌 후 얘네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밖에 없으니까 무슨 양 보존량이? 운동량 보존으로 우리가 V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에는 바닥에 도달했을 때 A의 속력, V0를 내가 먼저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A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V0는 또 뭘 갖고 갈까?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동안도 탄성력, 중력밖에 안 작용하잖아. 자, 오로지 중력과 탄성력이라고 하는 이런 보존력들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보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갖고 A가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자, 내가 지면의 높이를 H, 제로로 보면은 처음에 A는 용수철과 함께 압축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높이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모두 가진 채로 속도는 0에서 출발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높이 H0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죠? 2분의 1 mv0 제곱이 저 높이에 있을 때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 m, g, h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가 1000 그리고 x가 0.1의 제곱이라 됐어. 그럼 v0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 얼마야? 5야? v0? 믿어도 돼? 네. 아 그래 5m/s. 자, 네, 5가 나왔어. 그럼 이제 일사천리인데? 자, 그러면 A가 혼자 5의 속도로 가다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됐다. 충돌 전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힘만 있으면 무슨 양 보존? 운동량 보존. 그러면 A의 운동량 2 곱하기 5가 자, 합쳐진 운동량은 2kg, 3kg. 전체 토탈 질량 몇 킬로야? 그럼 5 곱하기 라지 V 되는데 라지 V가 그럼 몇 미터/s? 1m/s. 그치? 그럼 이제 끝났는데? 2구나? 미안해. 내가 또 단순 계산해. 자, 2m/s. 자, 그럼 끝났는데? 자, 그러면 이 속도를 가지고 가서 이제 위치 에너지로 다시 100% 전환됐을 때의 높이. 왜냐면 최고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속도가 잠시 얼마 됐을 때야? 0.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m이 5kg, v 2의 제곱이 mgh 5, g, h 한 거가 어떻다? 같다. 하면
그러면 H가 얼마 나오냐면 0.2 나와. 자, 이것도 뭐 엄청 계산이 귀찮은 계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조금만 더 심플하게 과정을 약간 축약을 해보면 자, 봐봐. 얘네가 지금 이 과정에서 뭘 했냐면 충돌을 했어. 근데 충돌 전후 전체 합판 무슨 양 보존되니? 운동량 보존되지. 그러면 굳이 여기 도달했을 때 속력 안 구하고 처음에 A의 에너지에 비해서 나중에 에너지가 과연 몇 배 되는가만 알아내면은 그냥 중간 과정 생략하고 계산을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짧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치? 근데 이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 보면은 자, 우리 운동 에너지 식이 어떻게 되니?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 mv라는 운동량이 껴있잖아. 그럼 운동량으로 한번 대체해보자고. 그럼 이건 2n분의 mv의 전체 제곱이에요. mv가 운동량이잖아. 그래서 운동량 제곱을 2m으로 나눈 것과 똑같지. 그럼 잘 봐봐. 충돌 전에는 A 혼자 2kg짜리 혼자 오고 있었는데 그때 운동량 T나 충돌 후에는 A하고 B하고 토탈 몇 킬로가 됐는데 5kg가 됐는데 그때도 운동량은 똑같이 P잖아요. 그러면 전후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2K 대 2K 프라임이라고 해보자고. 2n분의 P제곱이잖아. 근데 2는 뭐 어차피 공통에게 들어가는 상수고 운동량도 지금 동일한 거잖아. 그럼 결국 질량하고 반비례하는 거네. 그럼 얘는 2분의 1 대 5분의 1이니까 몇 대 몇이구나. 5대 2구나.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는 그냥 암산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처음 역학적 에너지랑 어떤데? 같잖아. 그럼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에 남은 위치 에너지도 결국 몇 대 몇이구나. 5대 2구나. 그렇게 맞바로 풀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볼까? 자, 처음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K가 1000, X가 0.1의 제곱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mgh 이게 5야. 그럼 이거의 몇 분의 몇? 5분의 2인 것이 최후의 포텐셜 에너지 m이 5 됐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 GH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어내면 H가 얼마? 0.2m. 여기까지 갔니? 응. 그래서